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가 힘들지, 그다음부터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시간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도 지금 처음 보시니까 좀 힘든데요. 이 책이 참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성호 씨 책이 잘 만들어졌고, 이게 지금 서울공과학원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서브노트들, 여러 사람의 서브노트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 모범 답안으로서는 꽤 쓸만하고요. 그 외에 괜찮은 책들도 있는데, 이 박창수 씨 것도 처음에 괜찮았고, 박창수 씨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보는 부분들이, 왜냐면 이게 좀 오타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좀 오타가 있지만, 옛날 거는 오타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오타가 한번 수정되고 나서, 그래서 그 책 나오자마자 이걸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박창수 씨 거로 했었고요. 그래서 박창수 씨 것도 괜찮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고, 왜 여기 없는 내용들이 거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처음에 보실 땐 박창수 씨 거를 보셔서 그냥 전체적인 거, 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림 괜찮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남시복 교수 것도,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이 남시복 교수 거에서 송배전공학 쪽도 조금 괜찮거든요. 네, 발전 쪽은 좀 어렵습니다. 발전 쪽은 내용이 완전 이선우 씨인가? 그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쓴 거라서, 남부발전에서, 서부발전인가 남부발전에서 그 자료들이 괜찮긴 한데, 그것도 보셔도 되고, 그 교재들이 몇 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이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것만 가지고 돌리시면서 관연도 문제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시중에 지금 나왔던 것들 중에 괜찮은 게, 이존우 씨 책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을 보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권장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질려버립니다.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되면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레벨이 되면은 이것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셔야지만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존우 씨 책 같은 건 이걸 보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백과사전 탔듯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만 몇 번 보시기에는 괜찮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윤성만 교수 책들도 전반적으로 잘 돼 있고, 지금 리비전이 돼가지고 최근에 나와있던 책들이 그나마 윤성만 교수 책이 주경야독에 동영상 올라가 있고, 옛날 버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거기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괜찮은 거고 있고, 남시복 교수는 지금 동영상 강의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수원에 생긴 그쪽에도 좀 그쪽도 좀 발성 배전이 생겨서 괜찮고요. 그래서 강사들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새로운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음식도 많은 부분 생기고, 과자도 많은 부분 생기듯이, 학원도 여러 군데가 많이 생각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 가까운 데서부터 자기가 공부하기 편한 환경이어야지만 됩니다. 너무 먼 데 다니는 건 힘듭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하면서 2시간씩 출퇴근을 해가지고 방을 얻어가면서도 했었는데, 남교신 스터디에도 들어가고. 근데 먼저 체력적으로 안배를 해가면서 조금씩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오래 다니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원을 어느 정도 다니셨으면 스터디를 해가지고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학원은 2년 정도 목적을 해가지고 여기 김기남 학원도 괜찮고, 오진택 학원도 괜찮고, 서울공과 학원도 괜찮고요, 한국적인 학원도 괜찮고, 대산전기 학원도 괜찮고, 많이 있습니다. 대한전기 학원도 괜찮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니시고, 이제 요즘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나와는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오픈했는데, 동영상 오픈해놓은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발성교장 기숙사 쪽에서. 제가 그 동영상 오픈한 거는 제주도에서도 듣겠다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공부하기 좋게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오픈한 거고, 이제 제2, 제3의 동영상 오픈도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에 맞춰가지고, 왜냐면 하나 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또 질릴만 하면 그때 또 새로운 걸 또 내줘야지만 또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를 기다려서 지금 또 학원 측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부터는 또 설명을 드릴 텐데, 200문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진도가 중요합니다.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끝냈다 안 끝냈다가 나중에 보면 판가름 내더라고요. 여기 학원 갔는데 잘 가르쳐줘가 아니라 이거는 안 했는데 이거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진도를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 과정은 처음으로 조금 진도보다는
조금 설명에 조금 치우쳐서 앞에를 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왜냐면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왜냐면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끌고 가야 되는 분이니까. 옛날에 말씀하셨죠. 3년 과정으로 바꾸면서 계속 다니실 거죠. 얘기한 것처럼 저도 제가 다닐 수 있는 나는 계속 다닐 겁니다. 제 환경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근데 제 주어진 조건에서 출장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상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그 시간은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한테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 서로 인간적으로 도움 주고 받는 식으로 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 맞춰서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 저도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많이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간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다 보면 조금씩 쌓아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근데 그 느끼는 거는 본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절대 제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공부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거를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하면 강의를 못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뭔가 늘었다는 거 저분이 참 열심히 공부했구나라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면 저도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치고 오면은 제가 그 사람보다 실력이 높아야지만 가르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옆에 사람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항상 돌아가셔가지고 한 번씩 정리해가지고 누구한테 한번 설명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해버릇하면은 금방 늡니다. 그 복습이 다른 게 아닙니다. 1분 토크를 해가지고 1분 동안 이거 딱 제가 1분 동안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거 평상시에 안 해본 사람은 못합니다. 왜? 1분이란 시간 동안에 뭔가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분이란 시간 안에 답안지를 쓰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2번 SVC. SVC부터는 비슷합니다. SVC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동북아 연계 쪽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전력계통공학을 다 끝내지는 못하지만 많은 부분을 나갈 겁니다. 지금 22번이니까 아까 한 30번 가까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한 7개 정도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다음 주부터 발전 쪽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 같은 건 조금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몇 개 중요한 키포인트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VC, 스테이트 바 컴펜세이터. SVC란 뭐냐 이거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좀 헷갈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이리스터가 들어가야 되는. 사이리스터를 이용해서 뭔가 제어를 하는 겁니다. 뭔가 제어를 하냐? 리액터하고 캐패시터를 제어하는 겁니다. SVC라는 결과 L과 C가 들어있는 겁니다. L과 C가. 요거 자세히 보시면 SVC인데 이 V자를 옆으로 돌리면 L과 C죠. 스태틱으로 해가지고 L과 C를 뭔가 조정한다. 스태틱 밸브를 이용해서 컨트롤한다. 스태틱 바인데 밸브에서 컨트롤한다. 스태틱 바가 뭐냐 이거죠. 바로 L과 C다 이거죠. 그걸 컨트롤하는 거다 이거죠. 딱 보면서 이거 L과 C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여러 가지로 막 생각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저는 사이리스터 LC 이렇게 봅니다. 사이리스터 LC. 자, 사이리스터가 있습니다. L과 C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SVC의 구성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요게 이렇게만 있느냐 이렇게만 있냐 요게 또 뭐가 들어가 있냐 해서 요걸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틀려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CT가 들어갔냐 PT가 들어갔냐 아니면 여기에 인버터가 들어갔냐 변압기가 들어갔냐 이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더라 이거죠. 기본 구성은 똑같습니다. 무조건 사이리스하고 LC입니다. 무효전력을 구성한다. 무효전력을 어떻게 구성하냐? L과 C, C는 진상이고 L은 지상입니다. 근데 사이리스트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빨리빨리 넣어준다 이거죠. 사이리스트가 개폐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리스트 단점은 이제 전압 부분이 이제 좀 있고 그런 그 점호각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IGBT로 가면서는 더 빨라집니다. 더 빨라진데 IGBT에 걸리는 전압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1000V다. 그러면 얘가 사실 500V, 600V 되거든요. 옛날에 600V, 700V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5, 600V 정도의 전압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IGBT가. 그러면 우리가 6.6kV 아닙니까? 22,900V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V라는 건 저압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압에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내압을 키우는 방법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직렬로 연결하다 보면 이 모든 전압을 다 견딜 수 있는 건 아니거든. 한 개 소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용량에 또 한계가 생기는 거고요. LED 같은 거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LED 이렇게 다 모아놨다고 해서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각각 소자는 하나씩입니다. 근데 우린 전등 하나로 신호등 켜든 게 전등 꺼지면 신호등 꺼지는데 뭡니까? 우린 LED 안에 전등 하나 꺼져도 다, 불빛이 다 꺼진 건 아니니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서치라이트 나가면 불 안 들어오는데 LED로 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겁니다. 소자 각각의 수명들도 제어하기도 편하고, 그다음 교체하기도 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얘 같은 것도 LC인데 사이리스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움직이니까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니까 냉각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사이리스터는 고주파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어하기 위해서 사이리스터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SVC를 쓰게 되면 그 옆에 또 필터가 또 들어갑니다. 고주파 필터들이. 고주파는 어디를 빼든 다 나온다는 얘기죠. 고주파 플리커, 뭐 전압 강화, 전압 보상, 이거는 뭐 문제가 많이 되는 거니까. 전압 보상. 그래서 이제 전압을 보상한다면서요. 이거는 뭐 보시면 되고, 종류 TCR, 사이리스터를 컨트롤해서 리액터를 제어하겠다 이겁니다. 여기 뭡니까? 사이리스터를 컨트롤해서 리액터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액터 제어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슬로프로. 리액터는 이렇게 슬로프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근데 콘덴서는 그게 안 된다. 콘덴서는 계단식밖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건 딱 보니까 L을 처음에 얼마 정도 돼 있죠. 거기서부터 올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0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밑으로 내리면 0부터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C 하나로부터 해가지고 올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PWM이 뭘까요? 펄스 위드스 메소드. 모듈레이션입니다. 모듈레이션. 변환을 하는데 펄스를 간격을 조절한다는 얘기죠. 앰플리티드, PAM은 뭐냐? 앰플리티드 해가지고 보시면은 PAM을 쓰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크기로 이렇게 똑같은 간격에서 크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게 PAM입니다. 크기 요거로. 근데 PWM 뭐니까 이렇게 보냅니다. 위드스를 해가지고. 그럼 이거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쪼개서 올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AM을 하게 되면 뭔가 커지고 이렇게 변동폭이 있는데 이거 커지는 부분은 줄여지고 간격을 해서 줄여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줄여줄 수 있더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PWM은 위드스, 간격을 조정을 한다. 네? 적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TSC, 이거는 사이리스터를 컨트롤해서 리액터를 제어하는 거고 사이리스터를 스위칭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스위치드 컨트롤. 여기 스위치를 연결해서 스위치라고 했습니다. 보면 컨트롤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컨트롤은 뭔가 제어를 하는 겁니다. 크기를 변동할 수 있는데 얘를 TCC라고 안 하는 겁니다. 사이리스 스위치를 해서 컨트롤한다. 이 콘덴서를 스위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콘덴서를 하나 넣었다 스위치 한다는 얘기입니다. 온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제어가 아니라 넣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까는 제어가 되는데 이 두 가지 특성을 해서 얘는 이렇게 1, 2, 3, 4가 있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지? SVC나 TC 여기 보시면 여기 리액터 하나에다가 요거 여러 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왜? 이 용량에 맞는 리액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얘 올라갔을 때 거기서만 제어주면 되거든요. 얘 올라갔을 때 거기서만 제어주면 되거든요. 여기서만 이렇게 제어를 해주면 됩니다. 요 간격만큼만.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합한 게 이제 나오면서 FC TCR이 나오는 거죠. FC TCR. FC는 픽스드 콘덴서. 콘덴서는 딱 픽스해 놓고 사이리스터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콘덴서가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픽스가 되어 있죠. 딱. 그리고 그 용량만큼을 넣는 겁니다. 뭐라고요? 콘덴서는 딱 이렇게 픽싱이 되어 있습니다. 픽싱은 리액터는 이만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리액터 용량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왜? 얘가 이만큼 내려가 있으니까. 얘도 그만큼 용량을 가진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할 때. 시작점이 똑같아야 되지, 여기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거나 또 올려줄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들어가게 되면은, 요만큼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안 들어가게 되면 얘는 요만큼 나오는 거고, 얘가 요만큼 들어가게 되면 얘는 실제 제어량은 요거라는 얘기죠. 0이 되는 거고. 왜? 요만큼 걸렸는데 얘가 요만큼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얘가 요만큼 걸렸는데 얘가 더 가게 되면 얘는 뭐니까? 지상 쪽으로 더 넘어가는 거죠.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또 헷갈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포인트로 그림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마다 포인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그림에 의하는 게 정확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TSC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들이 이게 또 헷갈리는 거죠, 이게. 제어량이 들어갔다. 여기는 계단식인데, 뭡니까? 아까 여기서 뭡니까? 여기 부분에서 이 제어량이라는 게 아까 여기서 이렇게 됐던 걸 여기서 요만큼 들어가고, 여기서 요만큼 들어가고, 여기서 요만큼 들어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그림하고 아까 이렇게 했던 그림하고 또 헷갈리죠? 아침에 했던 거하고. 그래서 막 그림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틀려지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얘 관점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왜? 이거는 QC하고 QL로 그린 거고요. 앞에 했던 거 그림은 또 그렇게 해석하시면 또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는 못 합니다. 근데 얘는 요거를 이제 C를 이쪽으로 했고 얘는 L로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봤던 건 이 C가 위로 올라가고 L이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밑으로 개념으로. 그래서 그림이 틀려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건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조금 앞전에 봤던 것처럼 요 계단에서 요만큼의 제어가 일어나서 이렇게 실제로는 요 선로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토탈 제어량이. 그러면서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그려져 있네. 이 세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는. 이제 키포인트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스테이틱 콘덴서인데 사이레스 스위치를 해가지고 요건 컨버터가 있죠. 근데 이 그림이 아니라 리액터나 전력등 콘덴서를 사용하지 않고 사이레스 스위치를 한다. SVG가 나오면 GTO 인버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요 그림은 아닙니다. GTO 인버터로 아까 다른 쪽으로서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예? 이걸로 보시지 말고 이게 아닌 건 아닌데 GTO 인버터가 있어가지고 그 인버터니까 이게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그림보다는 다른 그림을 쓰시라는 얘기죠. 요게 뭡니까? 인버터 아닙니까? 이게 컨버터죠. 우리가 이걸 컨버터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인버터를 쓴다면서 얘가. 그러니까 여기 인버터가 있긴 하는데 이 그림을 쓰시지 말고 이건 딸랑 인버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여기 그림 딱 그려져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GTO 인버터 해가지고 여기다 뭐 해가지고 GTO 인버터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그림으로 좀 바꿔서 그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더 좋은 그림이 있으니까 그 더 좋은 그림으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그냥 인버터만 썼는데 다른 사람이 다 그림들은 더 좋은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나옵니까? 예. 자, 그러면은 FC, TCR, TSC, TCR. 근데 SVC에는 4개가 있다. 뭐라고요? 뭐가 있죠, 처음에? TCR 있죠. 리액터부터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TSC.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그 다음에 FC, TCR. 그 다음에 TSC, TCR.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뭡니까? 팩추에서는 5가지가 있었죠? 예. 팩추도 시험에 나옵니다. HVDC 나옵니다. 근데 HVDC도 나왔죠. 자, 여기는 뭐 100MV, 서대구 변전소 100MV가 있다고 하네요. TSC는 이렇게, 제가 여기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금에는 저기 스테이트콤 10MV짜리는 제가 가봤고요. 옛날에 그 서대구 변전소에 있던 게 그게 저기 양주 변전소로 옮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SVC가. 저게, 한전에 급전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예. 서대구에서 딴 데 없고. 예. 그러니까 서대구에 있던 게, 서대구에 있던 게 양주 변전소로 옮겨져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옛날에 서대구 변전소에 있던 그 SVC가 양주 변전소로 옮겼습니다. 예. 제가, 양주 변전소는 제가 가봤거든요. 뭐 성남 변전소니 뭐 신성남 변전소니 이런 데들도 가보고, 가본 데들은 기억이 납니다. 동서울 변전소도 가보고, 그러면 거기 갔던 데서 봤던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디 그러니까 견학 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게, 견학 가서 내가 본 거는 고생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진으로만 본 거는 뭔가 안 남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을 뭐 해가지고 가서 보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보시면은
765 같은 게 또 오늘도 좀 자료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자료도 많이 가져와서 카톡으로도 보여주고, 그것만 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는 얘기죠. 사진들 많이 있고 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을 위해서는 한 번씩 가서 보는 건 좋은데, 지금 뭐 그 한 주 해가지고 가는 게 꼭 뭐, 바람직한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사진으로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사진을 찍어놓은 거 많은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서 이렇게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SVC하고 SVG 비교 설명하면서 스테이트 파 컴펜세이터, 스테이트 파 제너레이터, 이거 지금 제가 옛날에 봤던 일본 책을 보니까 거기 이 두 개를 비교는 이건 제너레이터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거기는 SVG를 스테이트 파 제너레이터라고. 근데 스테이틱 바 제너레이터라고 표기를 해놓고 그거는 GTO 인버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SVC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컴펜세이터를 가지고 스테이틱 바 컴펜세이터인데 뭐였죠? 앞에서 보셨던 네 종류 사이리스로 되어 있는데 얘가 뭐라고요? 얘는 GTO 인버터입니다. 결국 스테이틱 바 제너레이터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일본 책에서 제가 봤던 거는. 그게 책 산지가 한 10년 가까이 정도 됐는데 주황색으로 돼가지고 제가 읽어봤거든요. 처음에 일본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번역을 해놨을 때. 그래서 이 SVG를 왜 이렇게 제너레이터가 하지? 근데 이제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이제 공부하면서 이 제너레이터라는 부분은 인버터 똑같은 건데 말을 좀 틀리게 써놨더라고요. SVC는 지금 앞에 거고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L과 C를 제어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SVC 구성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L과 C가 이렇게 있는데 사이리스용 L이 있고 이거는 진상용 콘덴서가 있고 요거는 이제 필터 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광 사이리스 밸브에서 이거를 통해서 올려준다. 왜? 지금 여기다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얘가 전압이 다이렉트로 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사이리스가 다이렉트로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이리스가 걸려있는 쪽은 이제 승합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소자 때문에. 여기 사이리스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뭔가 필터용에 가깝다는 얘기죠. 요거는 뭔가 제어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전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압. 그리고 고주파 쪽에 가면 액티브 필터 같은 거 있죠. 고압용이 없습니다. 왜? 사이리스터가 고압용이 없으니까. 액티브 필터도 역고주파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이리스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압용으로 돼 있어서 그걸 변압기를 통해서 고압에다 승합을 해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제한 요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100%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응 속도가 한번 거치기 때문에. 리스폰스 타임이 0.02초로 빠르다. 아까처럼 빠르죠. 사이리스터니까. 안전 극한 전력. 이거 보시면 사이치 스위칭 용량의 한도가 있다. 가격이 고가다. 액티브 필터 하나 달면은 얼마냐? 억합니다. 탁 치니까 억하더라. 접지도 한 번 박으면 얼마니까? 억합니다. 예? 옛날에 처음에 접지 옛날에 뭐였지? 엑사이티 코리아가 지금 이름이 바뀌면서 몇 개 이름으로 바뀌었었죠. 처음에 엑사이티 코리아 나왔을 때 그거 보면서 접지봉 하나 박는데 1억 5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렇게도 많이 팔렸습니다. 왜? 통신용 접지 같은데 접지장이 안 나오니까. 접지장 값을 넣게 해서. 접지장 저감제들도 동양상전인가 그때도 보니까 이렇게 접지장 저감제 쓰는 것들도 이렇게 봤었거든요. 몇 개 접지체를 하는 거를. 근데 잘 모르겠다. 그게 저감이 되는지는. 근데 이제 결과로서는 나오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 값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나옵니다. SVC 적용. 아크로 등의 SVC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VC를 처음 접했던 게 1999년도인가 한보철강이었습니다. 98년도인가 99년도에 한보철강을 갔었거든요. 한보철강이 어디냐면 지금은 이제 당진에 있는 한보철강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보철강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이제 그게 이제 현대제철로 이름이 바뀌었죠. 현대제철이 있고 현대 하이스쿨가 있고 현대제철이 고루가 계속 늘어나면서 거기 갔더니 SVC가 있더라고요. 처음 봤더니 SVC가 이따만합니다. 진짜 이 방에 한 4개 정도 들어갑니다. SVC가. 그렇게 큰 L하고 C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L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L 값이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게 이거 공신형 리액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철심이 없이 저기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거기는 ABB 거하고 그다음 몇 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리스 있고 그런 거 보면서 또 다른 데 가서 SVC 보고 그러면서 이거 얼마입니까? 그래서 SVC를 한 4-5군데 가서 봤었거든요. 저쪽에 남쪽 창원 쪽에도 가서 SVC를 본 적이 있고,
몇 개 지역에 가서. 그럼 동서변전소도 가보면 SBC가 달려있고, 뭐 몇 군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국내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SVG는 스테이트 콘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스테이트 바 제너레이터로 쓰시면은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스테이트 바 제너레이터는 이제 일본식 책에서 제가 봤던 내용이고, 저는 스테이트 콤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건 이거 철자 틀렸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인버터라는 게 중요한 거는, 요거 하나 틀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스테이트 콤인지 콘인지 헷갈리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하고 뭐라고 변압기가 있다고요. 다중 변압기라고 되는데 변압기가 좀 틀립니다. 일반 변압기고. 1권선, 2권선 변압기가 아니라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고 그 M자, T자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상에다가 이게 이렇게 DC가 연결되다 보니까 인버터가 있다 보니까 DC를 AC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M자, T자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 TR이 틀려진다고, 이 TR이. 일반 TR이 있고, 인버터 TR이 있습니다, 또. TR이. 이 TR 자체가 좀 특성이 있는 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이 그림을 그리라고요, 이 그림을. 요거. 아까 그 그림보다는. 요 그림들 많이 쓰니까. 그래서 결국 보니까 변압기, 이 다중 변압기라는 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변압기하고 인버터 TR이 같이 돼 있는 이 다중 변압기가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GTO, 요 GTO 인버터를 달아서, 요 콘덴서 이렇게 있죠. 근데 얘도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10MV라서 그런지 변압기는 이 변압기는 좀 컸습니다. 변압기는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10MV 용량 있죠? 그거만큼 큽니다. 왜? 그걸 커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밑에 용량만큼은 커버해 줘야 되니까 그건 크더라 이거죠. 근데 여기 부분은 갔을 때 요 방 정도의 크게 있습니다. 그냥 요 방 정도의 크게 10MV가. 거기 사이리스터 있고, 뭐, 양쪽으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냉각 장치가 그 옆방에 가 있고요. 이렇게. 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는 조금 있었지만. 사진들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왜냐면 그런 데는 들어가고 싶어도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미군 변전소도 들어갔던 게 옛날 한전에서 미군 변전소 그거 설치해 놓고 나서 뭐 어떤 발표할 때, 예? 한전 사람들 갈 때 그냥 제가 휴가 내가지고 쫓아갔거든요. 그냥. 한전 사람인 척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세미나 듣고 그 다음 안에 이렇게 한번 보고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때. 아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으니까 한전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만 앉아있으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이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간 적도 있고요. 한전의 중앙연선도 가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서 잠도 같이 자고 그 다음에 수업도 듣고 막 그랬었습니다. 밥도 막 공짜로 먹고 이 표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표찰 그냥 하나 얻어가지고 수강생을 해서 같이 밥도 먹고. 자, 무효전력의 진지상 제어가 가능하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성이 빠르니까. 뭐 신뢰도도 높다, 저장 능력도 있다, 설치 면적이 SVC에서 70% 정도가 된다. SVC보다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SVG가 더. 근데 이게 뭡니까? 인버터하고 컨버터를 쓰다 보니까 고주파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왜? 아까는 사이리스만 있었죠. 그 밑에 LC만 있었는데 이 사이리스 밑에 여기는 컨버터까지 또 있습니다. 또 GTO 인버터가. 그러니까 이 사이리스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기 그 컨버터 부분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이리스 자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얘는 더 많은 고주파를 발생시키더라. 그리고 이게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냉각 장치는 똑같이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 더 넓다는 얘기죠. PSS 기능이나 AVR 기능까지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넓어지는 거죠. 여기 가면 UPFC도 기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 다 적어놨더라고요. SVG가 할 수 있는 역할을, SVC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L과 C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LC 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었죠. 그래서 LC 조합을 하다 보면 P냐, V냐, X냐, 델타나 해가지고 팩치에서 보시면은 어떤 조합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팩치 부분은 그림이 또 틀려집니다, 여러분들이. SVC는 쉽습니다. 네 가지 타입밖에 없는데 뭔가 L과 C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타입밖에 없으니까. 근데 팩치는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으면 거기서도 보시면 이제 그림이 틀려지는데 그
그 지중솔로 있는 그걸 뭐라고 했죠? 스테이트 콘이라고 돼 있고 자료식 인버터라고 돼 있으니까 스테이트 콘으로 쓰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 자료식 인버터니까 SVG라고 돼 있는 스테이트 콘을 자료식 인버터로 여러 책에서 다 썼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스테이트 콤으로 보는 게 더 낫겠다. 왜? 한전에서 스테이트 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용어를. 그래서 콘이 이제 스테이트 콘은 한전에서 쓰는 스테이트 콘은 그 콘덴서 용량입니다. 콘덴서. 중부아시아 3사호 변압기 쪽에서 그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걸 스테이트 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스테이트 콤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나중에 한전하고 맞춰서 모든 걸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패치가 도입되면서 TCSC, TCPR 뭐 이렇게 SMES도 이제 그 나오면 슈퍼 마그네틱 에너지 스토리지 해가지고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서 나오는 부분들. 최근에 초전도가 몇 번 나왔거든요. 한 5년 동안 해가지고 한 2년에 한 번씩 초전도 변압기, 초전도 뭐 케이블, 뭐 초전도 저장 장치, SMS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분산형 전원하고 관련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4번 전력조류 제어. 앞에서 저번 주에 전력조류 제어를 했었는데 또 나오네요. 전력조류 제어란 뭐다?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최소의 손실과 최적의 전기 품질이 나왔으니까 이건 최적 전력 조류 제어다는 얘기죠. 여기 최적 전력 여기 최적 조류 제어다 이거죠. 전력 조류 제어라고 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최적 조류 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 계산에 플러스 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최적 전력 조류 제어 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전력 계통의 경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전력 조류 제어가 아까 전력 조류 계산하고 좀 틀려지죠. 앞에서 했던 건 전력 조류 계산이고 이건 전력 조류 제어입니다. 최적화하기 위해서 뭔가 제어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하나가 더. 그래서 제어가 들어가면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제어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고 큰 컨셉으로 봐야 되니까. 개통 분리점과 그 운영. 개통을 언제 분리를 해야 되냐. 개통과는. 왜? 정전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뉴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미리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와 있고 그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계속 모델링 해가지고 한전에서 하는 EMS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계속 기본 기능에서 발전한 모의 훈련 해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해가지고 사고를 상정해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과도 현상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이제 PS/라든가 EMTP라든가 PSCAD EMTDC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개통을 해석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거기 레벨이 이제 좀 상위 레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거래소라든가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 개통에서도 향후에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되는지를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용역을 하는 게 돈이 좀 짭짤합니다. 네? 그 뭐 하게 되면 기본 몇 천만 원씩 시작하거든요. 5천만 원 단위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1년에 몇 개만 해도 뭐 돈 벌곤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그날 하루에 계약한 게 1억이더라고요. 제가 놀러 갔는데 그날 하루에 그 3건 계약했는데 1억이더라고요. 3건. 네? 근데 저도 그 밑에 레벨까지는 합니다. 시뮬레이션은 돌리는데 모델링을 못합니다. 모델링을 하고 검증을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그걸 하는 세대들이 몇 명 없습니다. 지금 딱 몇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저 세대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그걸 알아놓으면은 내가 그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욕심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배울 데가 없거든요. 별로 배울 데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개통 분리점의 조류 조정, 연계 운영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탈쪽. 여기서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분리점의 조류 조정. 아까 나왔던 것처럼 어떤 지점에서 딱 끊어서 할 건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조류 조정을 위한 개통 조작. 아까 여기서 나왔던 게 최적 전력 제어입니다. 최적 전력 조류 제어 해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OPF라고 했나? 옵티마이징이라고 얘기했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파워플로인데 앞에 옵티마이징, 파워플로 이게 OPF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류 조정을 위해서 개통 조작하는데 루프 절체, 정전 절체, 병렬 절체, 해열 절체.
이건 저도 이 이름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한참 봤습니다. 루프 절체를 한다는 얘기는 루프는 뭡니까? 이 동그란 건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프 한다는 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거기서 절체를 한다는 얘기죠. 정전 절체는 정전 이러니까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지금 끊어놓고 다시 그러니까 일단 정지시켜놓고 절체한다는 얘기예요. 병렬 절체는 병렬로 돼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절체를 한다는 거예요. 해열은 뭡니까? 이것도 지금 참 어렵습니다. 연계되어 있던 해열한다는 게 끊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해열이 끊어놓고 일단 단독 개통을 한다는 거예요. 해열이라는 게 연계되어 있던 걸 해열한다는 게 끊어버리고 일단 단독 개통을 하는 조작. 근데 다 보면은 뭔가 끊어서 옮기거나 하는 건데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서도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냥 이 말 그대로, 루프 절체니까 루프고 정전은 정전을 시킨 다음에 하는 거고, 병렬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해열은 지금 해열했다가 다시 하는 거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다 이거죠. 용어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개폐 조작 순서, 이거는 뭐 그 전에 나왔던 차단기 있고 그다음에 뭔가 단록이 있었을 때 그거 개폐 조작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개통 절체할 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체라는 거는 끊었다가 다시 붙여요. 절이 끊을 절입니다. 몸체, 몸을 끊는다는 거죠. 개통에 있는 몸체를 끊는데 그걸 어떻게 끊느냐. 절체 시에 끊을 때는 공급지장, 발전지장을 발생하는 걸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루프 상태로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끊으면은 뭔가 뭐 덜 영향을 미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루프 절체 시 CC가 어려울 경우는 앞항의 순번을 우선순위로 해서 일단은 뭔가 연결을 시켜놓고 연결을 시킨 다음에 이걸 끊더라도 끊어줘야지 뭔가 이쪽에서 영향이 덜 미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아까처럼 아까 절체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었죠. 병렬 절체라든가 해열 절체라든가 그런 방식들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차단기가 있으면 달러기가 아닙니다. 차단기를 끊어놓고 달러기를 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정되게끔 갑자기 달러기 끊어버리면 사고 나니까 차단기 끊고 달러기 끊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루프상으로 만들어 놓고 뭔가 절체를 하라는 얘기죠. 송전 손실을 최소로 한다. 동력 용량을 향상시킨다. 조류를 조정한다는 건. 그러니까 뭔가 조류 조정도 자세히 보시면 전압을 강화시켜서 승합하는 거하고 똑같죠. 뭔가 조류를 제어한다는 건요. 향후에 여기 90이 있고 여기 100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케이블 하나 연결해가지고 여기를 이쪽에 100으로 오는 거를 이쪽으로 50으로 하게 되면 이쪽에 사고가 나더라도 이쪽에서 뭔가 연결해서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줄여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송전 용량도 증가시키고 신뢰도도 향상시키고 한 선이 더 늘어났으니까 신뢰도는 향상되죠? 한 선이 더 늘어났으니까 분담을 하니까 송전 용량도 늘어나죠? 한 선이 더 늘어났으니까 뭡니까? 이만큼 많이 안 늘러도 되니까 손실도 줄어들죠. 왜? 3I 자승 아래에 의해서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면 그만큼 손실이 많아지는데 그 전류를 적정하게 배분을 함으로써 손실도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들을 때는 아는데 또 쓰려고 그러면 안 써집니다, 그게.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기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쓰려고 자꾸 노력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제가 최적 조류를 이렇게 봤는데요. 최적 조류 시험이 나왔을 때 못 쓰겠습니다. 조류 계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왜? 내가 정리를 안 하니까. 조류 계산은 내가 그 4장의 조류 계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딱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조류 계산이 나면 나는 완벽하게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완벽하게는 못 쓰더라도 좀 씁니다. 어느 정도는. 왜? 내가 어느 정도 설명을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는데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사고 파급과 원인 대체 이거 쓰려고 하니까 저는 유무가사에만 나옵니다. 유무가사에. 사고 파급이 뭐냐? 캐스케이딩으로 넘쳐난다 이거죠. 시스템 붕괴는 아예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점차 넘어가면서 쓰나미가 나면서 이제 물이 계속 차고 올라오면서 다 무너져 내간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유무가사의로 저는 외웠습니다. 유무가사의. 딱 원인이 뭐냐 이거죠. 유무가사의. 유효전력 하면 PF 컨트롤이라고요, 제가. 이건 개통종이니까. PF니까 P하고 F 나오는 거죠. P하고 F 나오니까 P하고 F 나온 걸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은 개통 동요 방정식이지. 회전치의 동요 방정식으로 이제 넘어가죠, 이제. 부하하고 발전력이 변전해가지고, 왜? 이거 지금 유효전력 수급 불균형하다라는 부분이, 여기 이제 발전기하고, 그 다음에 터빈하고, 이게 뭔가 안 맞아가지고 생기는 거니까, 이 회전체의 운동방정식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유효전력 수급 불균형이니까 얘가 지금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렇게 보셔야죠. 부하가 막 움직이는데 터빈 쪽에서 제대로 받쳐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주파수가 변동이 생기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터빈의 운동 방정식이 DT 자성분의 D 자성 세타부터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PI가 있고 PA가 있죠. 요 PN, 정기적 부하가 움직여주는데 기계적인 부분이 입력이 제대로 몸 맞춰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뭡니까? 부하하고 발전력이 여기 부하 부분이 있고 여기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터빈이 있는데 이 부하가 급전하니까 이 중간에 있는 발전기가 제대로 못 쫓아가니까 이 터빈도 제대로 출력을 못 내주니까 이 부분이 시스템이 탈락을 하더라. 이걸 가지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딱 유무가사에만 외우시면 되는 게 아니라 유효 전력이 나왔을 때 뭘 쓰겠다. 계통의 동요 방정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요거 내용만 알고 있으면 씁니다. 이거는. 무유전력의 수급 별기능 하면 QV니까 전압이 이상이 있으니까 뭡니까? 전압을 써줘야죠. 전압 강화 하면 뭐 델타 V는 어떻게 되죠? 단거리 송전솔의 전압 강화 요거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뭐 V분의 PR 플러스 V분의 QX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 없애고 요거 했다고 그랬죠. 결국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아까 나왔던 것도 결국은 이수식입니다. 여기 R하고 X가 있는데 R 값이 작으니까 V분의 여기 아까 뭐죠? 델타 V분의 뭐 여기 뭐 무유전력분의 뭐 유효전력분의 뭐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데 얘는 옆으로 쓴 겁니다. 개념은 다 똑같은 게 계산하는 방식이 틀린 겁니다. 요거는 지금 뭐라고 10점짜리로 계산할 때 이거 가지고 증명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는 뭡니까? 분명히 경부하일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미분을 해가지고 경부할 때 무유전력이 전압에 대해서 더 증명하는 걸 증명하셔. 요거는 뭡니까? 사인 델타 뭐 무유전력이 뭐 코사인 세타 사인 델타에 뭐 저기 하면 증명하셔.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됐을 때 요는 10점짜리로 여기서부터 쭉쭉 나가는 단거리 송전솔로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때 그걸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25점짜리를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낫고 10점짜리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낫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나왔던 13번에 나왔던 그 부분은 25점짜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 양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작기 때문에 무시하고 얘가 다다라고 해서 전압 강화의 이 부분이 다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 과부하가 걸린다, 진짜. 어떤 과부하가 걸리냐? 왜 과부하가 걸릴까요? 분명히 두 선이 쓰고 있다가 50대 50으로 쓰고 있는데 한 선이 사고가 나서 탈락을 합니다. 병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고가 발생해서 탈락하면 이쪽에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과부하는. 왜? 지금 여기가 송전솔로 쪽이 문제거든요. 지금 사고 파급과 시스템 붕괴라고 나왔죠? 사고가 왜 파급이 되냐, 그죠? 뭔가 이제 큰 영향이 미쳐져서 파급이 나갈 때 유효전력, 무효전력, 과부하,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이상전압. 이렇게. 유무과사, 이거 딱 외워주시라는 게, 이 문제가 딱 제목이 나왔을 때, 이 문제는 답을 이걸로 모범답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걸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요 5개를 갖다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좀 써먹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다가. 물론 이 문제가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왔을 때, 그때는 맞아야 되니까. 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유형이. 최근 뭐 출제 경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데 옛날까지의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썼고, 최근 출제 경향이, 보면 조금 몇 개는 좀 틀립니다. 건축전기 쪽이 약간 들어갔죠. 이 건축전기 쪽 가서 시험 문제 보셨죠? 발성 배전이 한 60%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빨리 발성 배전하고 나서 건축전기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이제. 거저 먹는 거거든요, 그냥. 발성 배전 했던 사람은 건축전기 거저 먹는 겁니다. 건축전기는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명이나 이런 쪽은 건축전기는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유무과사이 송전선 사고 시스템 이것도 좀 과부하라고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TL의 안정도가 약간 좀 탈퇴되고 시스템이 탈락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나 요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상전압 전파 이상전압이 일어나서 지락이 발생하더라. 그건 뭡니까? 뇌가 번개를 딱 쳐가지고 전압이 커지니까 그거에서 뭡니까? 절연이 약한 지점에서 섬락을 일으켜가지고 사고가 나더라. 사고 파급과 시스템 붕괴 사고가 왜 이렇게 퍼져나가냐 이거예요.
퍼져나가는 게 개통 쪽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유해전력이나 무해전력이 개통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과부하도 개통이 송전선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터지는 거고, 사고도 개통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상연합도 개통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자세히 보시면 송전선로 쪽입니다. 다 송전선로 쪽에, 자세히 보시면 송전선로, 요 두 개를 빼고 요 세 개는 송전선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송전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퍼져나가는 겁니다. 시스템 붕괴가.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뭡니까?